김영민 의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일사부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내 이제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영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표결로 가면 국민의힘이 진다.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정기 국회 내내 간사 없이 할 텐데 과연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피웠다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강행을 하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이 이제 10표로 부결로 이제 사실상 간사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맨날 박차고만 나가는 걸로 한 거에 표시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결이 될 거라 뻔하게 예상이 됐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올바른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간사로 내세웠으면 사실 민주당이 방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반대했을 때 그 역풍은 당연히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또 나경원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추나 대전하면서 이렇게 막 법사위를 결국에는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경원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역량이 많이 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의힘에 그래도 여전히 107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인물 없냐. 정말 나경원밖에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랑 이거 공직선거법 이걸로는 지금으로선 시간이 지나면은 차차 결국에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 회의 방해하면요 징역 5년, 재물손괴나 서류손상은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런 사태까지 가져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국민에게 중진 의원으로서 내가 패스트트랙에서 원내대표로서 그런 상황들을 지휘했던 것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법사위도 원활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순항을 위해서 내가 간사직에 있어서는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보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한다면 오히려 좀 나경원 의원이 아유 중진인데 이제 좀 그래도 정신 차렸네 라는 얘기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온 뒤로 그 법사위 시청 그 조회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유튜브.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정치의 딜레마입니다. 싸우고 예. 갈등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조회수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많이 되고 받더라고요. 이슈도 네. 많이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법사위에서 제대로 안건들이나 아니면은 이 뭐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얼마 전에 본회의 있을 때 그래도 전날에 법사위가 쭉쭉쭉 다 통과시켜가지고 또 통과되고 하곤 있으니까 법안 소위나 아니면 법사위에서의 전체 회의가 할 거는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해야 되긴 할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 전략은 너무 푸어하다. 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간에 뭐 일사부재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의 전략 가지고서는 나경원 간사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경원 그 의원의 정치에서의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예.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하나 없이 탄핵 얘기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왜 이래? 정말 야당 실력 없네? 이래가지고 뭐 정말 국민의힘이 지지를 오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시간만 더 양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적으로 내부에서의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공천이 되고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발휘해야 좋은 사람들이 나도 이 당에서 정치하겠소 하고 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모습 보면은 윤 어게인하고 부정선거 옹호하고 전환길, 뭐 소년보 여러 가지 뭐 통일교, 뭐 그 정교 분리의 원칙도 다 위반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뇌물수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스포일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옹호되고 오히려 탄압이란 이유로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갔다가 도망가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그러면 남은 고인물이 계속해서 닭을 썩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의 대정부 질의, 상임위 질의의 수준을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그런 정치하려면 배지 떼라라고 선거 때 냉혹하게 혼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때 김 지사가 그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6시간 동안 감금됐던 최이배 의원이 같은 7시간 아니었어요? 네, 예, 예. 뭐 갇혀 있던 최이배 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실은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에게 와가지고 나경원 사건을 좀 잘 봐달라고 일종의 그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최이배 의원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유튜브도 한번 출연하시라고 이렇게 제안도 드렸는데 그 문제로 유튜브 출연은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감금할 수 있느냐.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최이배 본인도 의원이. 명확하게. 네. 최이배 의원이 좀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에서도 당시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바른미래랑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정치적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 166조의 위반이어서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금을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이배 의원이 그 사법개혁 특위 간사로 선임이 돼가지고 사실은 두드려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금을 또 당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옛날 그 2019년으로 돌아가서 막 기사 검색해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최이배 의원 그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 쭉 이제 내밀고서는 얼굴 내밀고. 언론 네. 인터뷰했던 사진들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최이배 의원이 오랜만에 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7년 지금 2019년이면은 벌써 6년 전이네요. 예, 6년 전. 6년 전에 국민의힘에 그 사실 문 막고 소파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었던 의원들의 모습들이 6년 전에는 참 젊었더라고요. 6년 동안 많이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굴곡도 있고 정치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착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보다는 조금 사악한 마음 하고 그러면 얼굴들이 정치인들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다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빨리 노화가 가속이 됐냐 했을 때는 우리 정치가 그만큼 허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참고로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러다가 또 새누리당 됐다가 예, 예. 또 뭐 미래 통합당인가 통합당, 예.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얼마나 변신을 많이 해요. 옷을 정말 많이 벗어요.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